투자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6월 10일, 자 오늘 같은 날 과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지 두 프로의 시선 함께 이어가 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시장부터 저희 좀 코멘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환율이 다시 또 1,400원을 넘어가는 건가? 이런 우려감도 많이 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율은 1,377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현재 현선물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선물 쪽에서는 조 단위의 매도 포지션입니다. 금리 경로야 워낙 울퉁불퉁합니다. 데이터 따라서 계속해서 많이 달라지는 건 알지만 이렇게 환율이 발작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지 더 상방을 열어둬야 할지 싶은데 시장 전략 먼저 우리 차영주 위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정 리스크 모드가 좀 더 켜져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볼 거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오늘은 이제 저녁 때 엔비디아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인데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또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합니다만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고 ECB가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고 가장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 의미는 특별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ECB가 금리를 내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이제 두 가지 악재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천하의 강국인 독일이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 못했고 또 특히 이제 독일과 중국과의 무역 구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중국이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못 살아나면서 유럽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좋은데 유럽은 침체돼 있다. 뭔가 좀 엇박자인 듯하지만 미국은 지금 AI 모멘텀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ECB가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건 니네 나라 문제고 우리는 지금 바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일단은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한 차례 정도만 해주면 다행이다. 안 해도 내년엔 할 거다. 이 정도로만 이제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환율이 1,400원으로 갔습니다만 이게 하루짜리 이벤트일지 몇 가지 이벤트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긴 것처럼 보이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5월 말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종목, 나오는 종목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올라간 걸 팔고 적게 올라가는 걸 끼워넣는 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이닉스를 덜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엔비디아 하이닉스 올라갔죠. 이건 뭐냐면 인덱스 펀드가 덜어냈던 것을 액티브 펀드가 산 겁니다. 액티브 펀드는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인덱스는 조정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5%밖에 못 갖고 있어야 되는 5% 갖고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올라가지고 얘가 6% 7% 된 거예요. 그래서 덜어낸 거예요. 네. 덜어낸 거고 액티브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걸 산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이닉스가 3일 빠지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공매도가 6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다가 이제 다시 내년까지 연장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차 전지는 공매도가 환매다운 환매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많은 종목들이 들어왔는데 6월 말까지 버텨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6개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가 들어왔죠? 우리가 2차 전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공매도 금지됐을 날 상한가 들어가고 다시 밀렸죠. 네.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밀리죠. 이러면 2차 전지 이 산업이 개화됐다라기보다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수급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은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 입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가장 강한 건 뭐죠? 여전히 하이닉스죠. 여전히 하이닉스 3비반도체 제가 꾸준히 밀을 때마다 사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외치시는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가 있으시면서 굉장히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분도 있는데 그분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지금 고물가에 악화. 근데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죠? 인공지능이에요. 네. 인공지능은 제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천하의 물가가 10%가 금리가 10%가 돼도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단지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가 빠질 것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지금 반도체가 그런 물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레거시 반도체가 경기 흐름을 타는 거고 지금은 HBM이란 트리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구분을 좀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리야 뭐 올 하반기 내에 한 번은 하겠지 혹은 내년에 하겠지 아예 이쪽으로 생각 밀어놓고 너무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 무관한 쪽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더 투자의 명확도를 높여보는 쪽으로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김덕호 대표님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요. 은근히 밸류업을 많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속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까 싶습니다. 일단 KB금융 오늘 목표가 TP 10만 원짜리 나왔고 SK스퀘어는 뭐 개별 이슈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삼성생명까지 뭐 외국인도 그렇고 사실 기관 쪽도 그렇고요. 은근히 담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수도 있는 쪽이긴 한데 이건 어떤 속내로 읽어야 할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러니까 뚜렷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일단 확실한 이벤트 쪽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표면적인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거래소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12대 기업, 그러니까 뭐 롯데부터 해서 뭐 삼성, SK 뭐 이렇게 그룹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이제 뭐 재무팀장들 그리고 뭐 담당 임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5월에 회담을 했는데 그때 요점이 뭐였냐면 대기업들이 먼저 이걸 참여해 주셔야 된다면서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뭐 채찍만 있고 당근은 전혀 없는 정책인데 이걸 누가 어떤 대기업이 이걸 참여를 하겠으며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기업들이 뭐 작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준다 리더 효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어드밴티지를 가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솔루션이 있느냐 이 모든 걸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 PBR주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금융주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그래도 생명보험사 특징상 아무래도 뭐 종신보험이나 뭐 연금 뭐 이렇게 장기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늘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채권 수익률 기대가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 이제 삼성생명은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보험사들에 비했을 때 부채 비율도 훨씬 낮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종목 차별화가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외국인이 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은 애초에 이 부분들에서 편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매매 중에서 손실을 나타났던 개인 투자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 의원님 코멘트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저거를 이제 밸류업이냐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순매수 창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이닉스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 우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밸류업과 같이 돼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불러갈 수 있는 KB금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인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밸류업을 해야 되고 같이 장기 투자,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워렌 버핏이랑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을 다 가지고 1년에 한 7, 8%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증시 선진국이 되면서 밸류업이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께서 미국처럼 은퇴하신 분이 노후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빠르게 하루에도 한 달에도 뭐 10% 이상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는 밸류 프로그램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용주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년 뒤에 제가 뭐 한 3kg는 빠지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 보면 0.1kg밖에 안 빠져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하루에 0.1kg가 빠지는 게 아니라 1kg씩 빠지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서 오늘 10% 먹는 게 중요하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저는 잘 짰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한 1, 20%는 밸류업에 대해서 저희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묻어두는 전략 유효합니다.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자금 전부를 밸류업에 한다라는 것은 밸류업이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있고 김덕호 대표님처럼 날씬한 분이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밸류업이라는 새로운 옷이 생겼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에게만 적합하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호흡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투자 판단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SK 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1위 종목인데요. 많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파는 쪽이 많아서 중요 지지라인 때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삼성전자는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발언에 기대감을 좀 실린 자리에서 다시 좀 레벨 다운이 된 상황.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라인대 예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SK 하이닉스를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구간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건 HBM 뉴스보다 낸드 뉴스가 더 많이 보였던 주말이기도 했었어가지고요. HBM 키워드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진짜 전공정 보자? 이런, 그러니까 좀 안 오른 쪽에서 많이 뉴스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판단 보고 계세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상승한 거는 당연히 이제 낸드 부분들도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그쵸. 거고,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DDR5를 비롯해서 뭐 SSD 이지 쪽 부분까지 예. 좀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HBM이라는 시장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 뭐 DDR5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DDR5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202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용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게 결국 AI다 보니까 HBM 쪽에서 먼저 조명을 받은 것 뿐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HBM 부분에서 이제 수주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못했을 때 이걸 무엇으로 만회할 수 있느냐, 여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뭐 낸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럼 D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옥석가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라 보는데, 오늘 하락을 한 부분은 사실 이 낸드 쪽에 대한 이제 우려감에서 뭐 매분이 나왔다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애플이 지금 WWDC로 지금 AI폰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네. 1분기 때 삼성전자가 AI폰에서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58%인데 그 중에 58% 중에서 30%가 그러니까 사실은 S24 울트라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높였죠. 그러면 만약에 후발로 지금 아이폰 16, 16번째 아이폰 모델이 나왔을 때 이 AI폰 점유율 비교 싸움을 하반기에 한다. 이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는 삼성전자 그러면 얼마만큼 점유율이 다시 조정될 것이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뭐 오늘 하락을 한 거 가지고 또 선단을 하기에는 너무 좀 과잉 해석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이번 WWDC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애플 관련주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더 나가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캐파에 대한 발언들이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일종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소란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쪽을 아예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걸까요? 낸드나 이런 D램 쪽에서는 업계 1위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올해 MTN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모아가자라고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안 드렸습니다. 맞아요. 특히 후공정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전공정은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공정은 10나노 이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술 개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해 법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집적도가 2배 늘어난다. 지금 황해 법칙에 거론하시는 분들이 없죠. 황해 법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10나노 이하로부터입니다. 10나노 이하부터는 전공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정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전공정이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개선시키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작년부터 후공정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 세대는 전공정이다. 다음 세대는 전공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오른 거에 대한 개념으로 전공정 접근하는 건 맞지, 전공정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삼성전자 재고가 얼마인데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건 오늘 거론 안 되는데, 주말에 제가 지금 인터넷에 켜놓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DB하이텍의 재고가 762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753억 대비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DB하이텍이 가격을 내려도 레거시 재고가 안 풀리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 지금 운전 자금이 80조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도 이게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재고 소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희망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HBM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레거시를 보자. 후공정이 너무 발전했으니까 전공정을 보자라는 개념은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 과연 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냉정하게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정 올리긴 올라야죠. 근데 전공정이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전공정이 더 이상 기술 개발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는 아직까지 재고가 먼저 소진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 여전히 HBM은 보자. 여전히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9만 전자 가는 것보다 20만 닉스가 빠르다라고 얘기했던 논리적 근거도 거기에 있고요. 저는 뭐 굳이 우리가 후공정
비싸다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전공정 안 오른 걸 산다라는 마음의 위안은 받겠지만 수익률은 전 여전히 후공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간은 기술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가야 하는 방향이 그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언론이든지 아니면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확실히 전공정 쪽을 좀 밀어주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WWDC 얘기가 나와서요. 이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이거 기조연설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잠 안 자시면 됩니다. 새벽 2시, 11일 새벽 2시에 키노트 아마 같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김덕호 대표님, 우리 뭐 염두해야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 ITM 반도체, 자화전자를 새롭게 또 제시했습니다. 물론 LG 이노텍과 BH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지금 이 세 종목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애플폰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제 5월 초순에 이제 이미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고 한 달째 지금 이 주가가 쉽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매출량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소식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중국 내에서의 이제 매출 실적들이 전월 대비해서 이제 훨씬 더 증가가 됐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애플, 뭐 아이폰을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에는 뭐 S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이제 회사에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뭐 조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럼 이제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만약에 그럼 계속 탄탄하게 이어지는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부품지대의 주가 향방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번에 주목이 되는 것도 이 WWDC에서 공식적으로 이 오픈 AI 파트너십을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이 오픈 AI입니다. 사실 애플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테마는 어느 정도 관련 부품주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이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에서 지금 갖고 있는 챗GPT-4가 되겠죠. 즉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가 이제 카메라, 즉 눈을 달아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졌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메라 관련주였던 뭐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도 거론이 많이 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AI 폰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 그러면 실적은 오히려 하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실제 점유율까지 구상을 했을 때는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기대감에서 좀 상승 부분들이 많이 있다. 대신 우리가 그러면 주목할 거는 앞으로 AI 산업 자체가 계속 커진다라고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벤트를 활용한 매매 방식이죠. 대신 중립지대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AI 부분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 소요들 이런 부분들이 커질 거고요. 전력 소모 만약에 커질 거고요.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 다 지금 조정 나와 있고 전력주, 전선주만 좀 일부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매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서 더 결국에는 과열 시장이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을 보면서 옆집 불난 거 구경하면서 맛있는 먹거리들 다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내일 이벤트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차 의원님 이게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투심이 모이게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오픈 AI가 붙었다 하니까 소프트웨어 그동안 많이 눌리지 않았냐 이쪽으로 시선 두는 거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관점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갤럭시 폴더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치러 갔는데 고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한 60만 원 교체 비용이 나와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저는 여태껏 최신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최신폰 쓰는 것보다 그 전폰을 썼죠. 이번에 처음으로 최신폰을 샀습니다. 갤럭시 24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24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가 애플 휴대폰이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던 거예요. 초기 모델.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애플폰은 새롭게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고 온디바이스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지금 안 그랬으면 제가 훨씬 한 옛날 버전을 쓸 텐데 최신 버전을 씀으로써 일주일 동안 써봤는데 만족도는 120%가 넘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애플이 이제 실시해 내겠다라는 거고 삼성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만 이제 애플이 여기 따라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애플 실리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애플 실리콘은 애플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론을 안 하는데 이번에 M 그 계열이 W 계열을 다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 애플 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번에 저는 WWDC 제가 항상 어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을 안 드렸는데 저는 관심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애플이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많은 기업들이 깔기 시작했고 이젠 손안에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거의 경쟁이 애플과 삼성이 붙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여는 애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왜 고장 냈는지 여쭤보셔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근데 여쭤볼게요. 핸드폰이 네. 갑자기 그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한번 떨어뜨렸는데 아마 그래서 내부에서 보장이 난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래서 네, 여러분 잘 떨어뜨리지 마시고 2차 전지의 반등 기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 대표님께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인터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세계 그쵸. 충전 인프라 컨벤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지금 이제 6월 중순에서 하반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WWDC를 중점으로 해서 매매가 좀 단기적인 투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일부 매물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유럽 시장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작을 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좀 살펴보신다면 좀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미 지금 스페인에 공장 착공하고 있고요. 유럽으로부터 차세대 지원 기금 받았죠. 740억 정도 받았는데 이걸 또 스페인 공장에 그대로 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도 처음으로 지금 해외에서 진행하는 걸 참전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장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는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캐즈미 상태가 회복이 되기까지는 지금 현재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비 시장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 좀 보수적으로 조정하셔서 일단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좀 손실폭을 먼저 좁히신 다음에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도 대응 방법 추가적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김덕후 대표, 차용주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